자, 삽입정렬을 다시 하면, 삽입정렬을 해서 다시 결국 이야기하면은, 아까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데, 선택정렬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렬해 나가는 거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준 요만큼까지 정렬됐다 치면은 여기에 바로 들어갈 것이 누군가를 나머지 원소 중에서 찾는 거예요. 나머지 원소 쭉 찾아서 이 중에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녀석을 찾은 다음에 거기다 넣어주자. 물론 없어지면 안 되니까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하자가 기본적인 전략이었고, 이게 선택 정렬이었었고, 삽입 정렬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정렬했다 치고, 그러면은 요 다음 게 이 중에서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찾아 집어넣으면 뒤에 한 칸씩 밀리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찾아서 여기 어디다 집어넣어주지? 이렇게 찾아보서 그 다음에 한 칸 뒤로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얘도 지금까지 얘는 이제 인간의 전략인 거고, 얘를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알아듣기 쉽게 얘를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봐가면서 걔랑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쓱 보면서 얘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손으로 쓸 것인가 보면 될 겁니다. 우선 대상이 된 인덱스는 지금 뭐냐면은 0부터 시작하는 건 계속 똑같고, 그죠? 여기 1부터 n-1까지 증가하죠. 그죠? 1부터 n-1까지 증가하고 여기도 1부터 n-1까지 증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반복돼야 되는데 무언가 반복돼야 되는데 1부터 n-1까지 반복할 겁니다. 그죠? 1부터 n-까지 반복할 거고, 자, 요 L의 i번째, 요 L의 i번째 값을 어디다 넣어놔야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은 얘를 일단 임시로 어디 값에다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어딘가 임시로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로 어디 사이로 껴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는 위치를 찾아놓고, 위치를 찾은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위치를 찾았어. 우리가 지금 위치를 찾았어. 디테일하게 써보면 짠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가 0이고 지금 우리가 타겟이 되는 여기가 i번째고, 그럼 여기가 i-1이었겠죠. 그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적당히 여기를 찾았다 칩시다. 여기가 지금 k번째고 여기가 k 플러스 1번째인데 요 L의 i번째 요 값이 여기 사이로 들어가야 돼 라고 찾을 수 있죠. 앞에 크기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만족하는 여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찾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k 플러스 1부터 i-1까지를 한 칸 뒤로 밀어야 되겠죠. 한 칸씩. 그죠? 한 칸씩 뒤로 미루고 요 값을 여기 사이에다가 꽂아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걸 써놓은 겁니다. 찾아서 k 플러스 1부터 i-1까지를 한 칸씩 미루니까, 한 칸씩 미루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k 플러스 2로 될 것이고 얘가 i로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던 L의 i번째를 그래서 임시로 저장해 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여기다 지금 한 칸씩 밀어버리면 이 값이 없어질 테니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얘를 임시로 어디다가 저장해 놓고, 그래서 한 칸씩 미루고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k 플러스 1에 들어가겠죠. k까지는 아니고 여기 k 플러스 1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번. 오케이. 이걸 또 한번 숫자로 써봅시다. 3, 2, 5, 6, 1, 9, 8, 뭐 이 정도로 이따 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삽입 정렬의 정의는 뭐냐면 얘를 일단 두는 거예요. 얘는 일단 두고 요 원소가 이 중에서 어디에 와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앞에 와야 되죠, 그죠? 작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2, 3, 5, 6, 1, 9, 8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아이고, 동그라미를 그렇게 치면 곤란하지? 얘가 그 다음엔 이 중에서 어디에 와 있어야 되는가를 찾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근데 제일 큰 녀석보다도 크니까 그냥 여기 얌전히 있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될 거고 6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겠죠? 한번 쓸까? 똑같이 씁시다. 2, 3, 5, 6, 1, 9, 8인데 이번엔 요 6이 2, 3, 5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 찾습니다. 예, 근데 이미 제일 큰 녀석보다 크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거기다 두면 되겠죠. 예, 그냥 두면 되고 그 다음에 2, 3, 5, 6, 1, 9, 8 그 다음에 얘가 이 중에서 어디에 있어야 될 건지를 찾습니다. 예, 어디에 있어야 될지 찾는데 제일 작은 녀석보다 작죠. 그럼 맨 앞으로 가야 되겠죠. 맨 앞으로 가고 한 칸씩 미루니까 1, 2, 3, 5 1, 2, 3, 5, 6 1, 2, 3, 5, 6, 9, 8이 되겠죠. 그죠? 네, 한 칸씩 밀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 9가 이 중에서 어디에 있어야 될 건지를 찾습니다. 네, 9는 제일 큰 녀석보다 크게 있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되죠. 그죠? 맨 뒤에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finally 1, 2, 3, 5, 6, 9, 8 두고 8이 이 앞절에 있는 것 중에서 어디에 있어야 된 걸 찾습니다. 그럼 6하고 9 사이에 있죠. 그죠? 8은 6하고 9 사이의 원소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9를 한 칸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1, 2, 3, 5, 6, 8, 9가 돼가지고 정렬이 끝나죠. 그죠? 예. 요 과정을 지금 요게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요거 같은데 요 과정을 실제로 한번 써보자 이겁니다. 요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8이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 건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i번째라고 칩시다. 이게 i번째예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어차피 뒤에 있는 지금 삽입 정렬은 봐서 알 수 있듯이 뒤에 뭐가 적혀 있는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죠? 한 장씩 한 장씩 하는 거니까 뒤에 뭐가 적혀 있는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점점점 적당히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요 i번째가 요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 건지를 찾는 거예요. 그죠? 자, 0부터 여기가 여기가 i니까 i-1이겠죠. 그죠?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 건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중간에 적당히 여기에 k가 있고 여기 k 더하기 1이 있어서 요 l의 i번째가 요 사이 값이야. l의 k보다는 커. 근데 l의 k-1보다는 작아. 그런 데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죠. 어딘가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즘 요 8이 6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6하고 9 사이에 들어가야 돼. 이런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k하고 k번째를 k-를 k 더하기를 찾았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칸씩 뒤로 가야 되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한 칸씩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여기 k번째 값은 그대로 두고 요 세 칸을 여기 세 칸으로 밀어둬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보면은 6까지는 그대로 두고 요 뒤에 있는 거를 한 칸 뒤로 미루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8이 들어갈 사이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요 i번째 값이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로 껴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렬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거를 이제 유식하게 조금 써본 겁니다. 조금 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써본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쓴 거니까 지금 보니까 인덱스가 1부터 n-1까지 돌아가는데 뭘 한 거냐면은 요 L의 i가 어디 들어가야 될지를 찾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봐서 알 듯이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 값이 덮어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얘를 일단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L의 i를 임시로 저장을 해놓고 그 L의 i가 요 기존의 앞에 있는 수열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됐던 건지 포인트를 찾습니다. K부터 그래서 K 플러스 L의 K번째와 L의 K 더하기 1번째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포인트를 찾았으면 우리가 K 플러스 1번째부터는 다 뒤로 한 칸씩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것까지면 제일 앞에 정렬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 마지막까지 i-1번째까지 K 플러스 1부터 i-1번째까지를 한 칸씩 뒤로 밀어야 되는 거죠. 한 칸씩 뒤로 미루니까 얘는
k 플러스 2번으로 갈 것이고 얘는 i번으로 가겠죠. 그죠? 한 칸씩 뒤로 밀었으니까 k 더하기 1은 k 더하기 2로 갈 것이고 k 더하기 2는 k 더하기 3으로 갈 것이고 점점점점 가가지고 i 마이너스 1은 i로 가겠죠. 그죠? 이게 그 소리입니다. k 더하기 1부터 i 마이너스 1, k 더하기 1부터 i 마이너스 1까지를 한 칸씩 밀어서 k 더하기 2부터 i까지로 보내자. 네, 요걸 그 이야기 써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k 플러스 1번째 자리가 비었을 테니까 k 플러스 1번 자리에다가 아까 우리가 임시로 저장해 놓은 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자, 한번 제가 껴놓는 거 그거 작업을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게 써놓은 겁니다. 네. 저는 처음에 2라는 친구는 네. 앞에 인덱스가 마이너스 그렇죠.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러면은 제일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사이에 껴들어가면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운데 제일 작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일 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요게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요게 항상 디테일에 악마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일단 제일 이게 지금 0번째부터 예를 들어서 0번째부터 i-1까지인데 요 i번째가 지금 비교를 할 텐데 요 앞에는 지금 크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크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i-1보다도 더 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되죠. 그죠? 얘가 지금까지 발견된 게 제일 큰 거니까 그냥 맨 뒤에 있으면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요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되고 만약에 0번보다 작아. 0번보다 작으면 0부터 i-를 전부 다 한 칸씩 미루면 되죠. 그리고 얘가 0번에 가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 0번보다 작다면 이게 약간 테크닉인데 이게 약간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하는 테크닉인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돼 있다고 가정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다고 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k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k 더하기 1은 0이죠. 그러면은 k 더하기 1은 0이죠. 0부터 i 마이너스 1을 1부터 i까지 한 칸씩 뒤로 미루는 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L의 K가 현재 마이너스 1이니까 L의 0번째에 우리가 찾은 L의 i번째를 집어넣는다.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작을 때는 요것을 요 K가 우리를 찾아야 되는데 요 K를 마이너스 1을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가 잘 됩니다. 그죠? 오,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략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 그래서 세 경우란 말이죠. 얘보다도 작은 경우, 제일 큰 녀석보다도 큰 경우, 그 다음에 적당히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 지금 우리는 적당히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 그럼 나머지 두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큰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되고 제일 작은 경우는 전부 다 한 칸씩 뒤로 미루고 쓰면 되는데 그때 얘를 K를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어서 이렇다고 치면은 그리고 규칙대로 해봤더니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실제로 인덱스를 마이너스 1을 보내주면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항상 코딩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른바 바운더리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자, 힘을 냅시다. 자, 이게 지금 알고리즘을 짠 겁니다. 자, 쟤는 지금 그 들어가야 될 인덱스를 찾는 거예요. 아이고 바빠라. 다 찍었나요? 올려놓을게요. 제가 수업 끝나자마자 올려놓을게요. 수업 끝나자마자 올려놓으면 되죠. 자, 인서션 소트, 삽입 소트를 구현한 겁니다. 오리지널을 받아서 이것도 역시 카피본을 만들어옵니다. 원래 리스트는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카피본을 만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오늘 되게 늦춰졌네. 막 중간에 15분 늦게 시작했는데 막 녹화 끊기고 막 뭐 건전지 바꾸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자,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복해야 된다고 했냐면은 1부터 n-1까지 반복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 작업을. 그죠? 그러니까 1부터 여기 이상 미만이니까 여기 n 개수를 적어주면 n-1까지 반복을 하겠죠.
자, 아까 뭐라 했냐면은 임시로 저장한다. 예, L의 I 값을 임시로 저장해 놓는다. VAL에다가 보통 value 값 해가지고 임시로 저장해 놓습니다. 저장해 놓고 아이고 L의 0번부터 1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0번부터 0번인 거죠, 그죠? 이렇게 쓰면 0번부터 1번까지인 거고 실제로는 이상 미만이니까. 자, L의 근데 어쨌든 파이썬 인덱스상으로 0부터 i까지 중에서 위치를 정한다. 0부터 i까지 요 벨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위치를 찾는다. get index에서 k를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k가 이거보다 작으면 i-1보다 작다는 소리는 삽입할 곳을 찾았다는 소리죠. 이게 만약에 i-1보다도 크면은 k가 i-1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그러면 제일 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되고 k가 그래서 어딘가 삽입할 곳이 있다면 삽입할 곳이 있다면 아까 여기다 썼죠. 이것을 여기로 k 플러스 2부터 i까지 k 플러스 2부터 여기에 실제로 i 플러스 1이고 i 플러스 1 요 미만이어야 되니까 요거를 요 값이 여기 한 칸씩 뒤로 밀어지게 k 플러스 1부터 i까지 실제로는 i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적으면은 요 값이 한 칸씩 뒤로 밀어서 이렇게 되게 하고 요 k 플러스 1 sorry 오타가 생겼네. 변수를 줄이다 안 줄였네. 이렇게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되죠. 이 작업을 n-1까지. 아까 제가 손으로 쓴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거의 그대로 파이썬으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게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잘 쓰면 그 다음에 번역은 그냥 번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를 어떻게 찾는가? 주어진 리스트가 있고 거기다 벨이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인덱스 찾으면은 얘는 잘 정렬돼 있다고 믿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제일 작은 녀석보다 작아.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1 리턴하면 됐었죠, 그죠? 그러면은 잘 처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일 큰 녀석보다도 커. 이게 LN 이게 제일 마지막 원소일 텐데 제일 큰 녀석보다도 커. 그러면은 그 제일 큰 값을 반환해 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제일 작은 녀석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제일 큰 녀석보다 큰 것도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순서를 찾아보면서 i 플러스 1번째 여기 사이에 있게 오거든 i번째를 리턴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삽입 정렬입니다. 이렇게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정신줄이 나간 모양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정렬 방법입니다. 버블 정렬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되게 짧아요. 제일 짧아요.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코드가 제일 짧아요. 자, 아주 심플합니다. 0번하고 1번하고 비교해요. 만약에 그래서 0번이 작으면 그대로 두고 0번이 크면 두 개를 자리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기가 작고 큰 대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고 만약에 서로 역순이면 자리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크기가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냅두고 만약에 크기가 역순으로 되어 있으면 자리를 바꿉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매 이 과정을 한 턴 쭉 했을 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앞에는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일 큰 녀석은 맨 뒤에 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래서 크면은 그러니까 제일 큰 녀석을 지금 어쨌든 뒤로 보내는 거니까. 작은 건 그냥 그대로 두고 앞뒤 두 장만 비교할 거니까 작으면 그대로 두고 크면 뒤로 갈 거니까 어쨌든 제일 이걸 한 턴 하면은 제일 큰 녀석이 맨 뒤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그 말이 써 있어요. L의 0과 1을 비교해서 큰 것이 L1로, 작은 게 L0으로, 큰 게 L1로. 그다음에 그럼 1과 2를 비교해서 큰 것이 L2로. 쭉쭉쭉쭉쭉 반복해가지고 마지막까지 n-2와 n-1 비교해서 요거까지 해서 큰 것이 L의 n-1로 가게 하면
이 작업까지 끝내면 무슨 결과가 되냐면은 L의 n-1번 때는 이 리스트의 최대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n-1까지를 끝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작업을 또 합니다.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1에서 또 비교합니다. 큰 녀석, 작은 녀석을 또 비교합니다. 이 작업을 만약에 L의 n-3과 L의 n-2에서 끊었다면은 좀 그럼 두 번째로 큰 녀석이 L의 n-2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큰 녀석을 맨 뒤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앞뒤 한 장씩만 계속 비교해가지고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를 결정해서 크면 뒤로 보낼 거니까 비교해서 크면 뒤로 보낼 거고 그러니까 제일 큰 녀석이 맨 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작업을 또 하면은 두 번째로 큰 녀석이 끝에서 두 번째 칸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또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이 작업을 또 하면은 세 번째로 큰 녀석이 세 번째 원소로 가게 되겠죠. 이 작업을 그래서 인덱스 0과 1 비교해서 두 개 중에 큰 녀석을 이쪽으로 보내기를 하면은 그럼 자동으로 작업이 끝나게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렇게 하는 걸 우리가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뭔가 계속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뽀글 생겨가지고 이걸 버블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거품 정렬이라고 근데 잘 안 하고 이건 거품 정렬 그럼 좀 이상해서 그냥 버블 정렬이라는 말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정렬이 될 것 같은가요? 되겠지? 되겠죠. 될 겁니다. 오, 그렇게 하면 정렬이 될 것 같아. 라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얘를 실제로 코딩을 하면은 요거면 끝납니다. 요 줄이면 끝나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얘는 왜 이걸 안 적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 요 작업이 지금 한 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턴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턴입니다. 자, 근데 요 한 턴이 어디서 끝났냐면 0, 1, 1, 2, 2, 3, 3, 4,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n-2부터 n-1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작업이 어쨌든 얘는 0부터 n-1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한 턴 더 하는데 0, 1, 1, 2, 3 또 바꿔가지고 n-2까지 끝냅니다. 그죠? 그 다음 턴은 그러니까 0부터 n-2까지 하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n-1은 이미 제일 큰 값이 들어갔으니까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 다음 턴은 다시 또 앞에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0부터 n-3까지 점점점 마지막에 0부터 1까지 갈 거니까 여기서 좀 바뀌는 게 뭐냐면은 n-1부터 시작해서 1까지 줄어드는 이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죠? n-1에서 시작해서 1로 줄어드는 그런 수열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작업은 그거에 대해서 0부터 그 번호까지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습니다. n-1부터 시작해서 1로 끝나는 하나씩 그리고 줄어드는 수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레인지에서 시작값, 종료값, 그 다음에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시작값이 n-1이고 종료가 1이니까 저기다 0이라고 적어주면 될 거고 그죠? 이상이고 미만이니까 0을 적어주면 되고 간격은 하나씩 줄어드니까 -1이라고 적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안에 루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레인지 i. 그러니까 0부터 n-1까지. 그 다음에 0부터 n-2까지. 0부터 n-3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씩 비교하는 겁니다. 처음에 0이 들어올 테니까 0하고 1하고 만약에 비교해서 이게 크거든. 0번째가 크거든. 두 개 자리를 바꿔라. 만약에 1이 더 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되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될 겁니다. 이 작업을 처음에 i가 n-1이니까 0부터 n-1까지 쭈르륵 반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i가 n-2가 되겠죠. 하나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 작업에 의해서 0부터 n-2까지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최종적으로 다 끝내면은 정렬된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끝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냥
큰 값을 뒤로 놓든 작은 값을 왼쪽으로 가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작은 값을 계속 왼쪽으로 보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면은 되나? 근데 그게 안 되지. 왜냐하면 0번하고 1번하고 비교했어요. 그럼 작은 걸 왼쪽으로 간다 칩시다.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했어. 예, 그 중에서 더 작은 것을 이쪽으로 보낸다 손 치더라도 0번 거랑 비교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큰 게 맨 왼쪽, 맨 오른쪽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두 장씩 서로 자리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게 맨 뒤로 가게 됩니다. 작은 게 맨 앞으로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작업을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히 이거는 작업 순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작업 순서를 이렇게 했다면은 작은 게 맨 앞에 가게 될 겁니다. 또 질문?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끝이네요. 그 사이에 네. 이거요? 이거요? 아, 복사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디선가 L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만약에 여기다 L을 집어넣고 이 함수가 L을 받아서 L을 가지고 막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원본이 손상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본은 일단 그대로 냅두고, 예, 아까 했지만 그래서 원본이 어떻게 생겼고, 근데 그걸 정렬한 결과가 어떻게 되고 둘 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정렬이 잘 됐는지를 알 테니까. 그냥 그 ORC까지만 끝내지 않고 네. 개발 컷이랑 콜론까지. 아, 예, 그 이야기가 지난번에 누구였더라? 김하은 학생이 질문을 했던 내용이었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이야기입니다. 함수에서 원래 메인에서 이게 원래 메인 코드입니다. A가 50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B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 이 함수가 뭐 func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위에다가 define func A 해가지고 여기다 A를 받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뭐 별 작업을 해요. 뭐 A는 A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칩시다. 네. A가 변했죠, 그죠? A가 변했는데 여기 메인 코드에는 A가 변한 A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요 안에서만 변한 거지. 예, 여기서는 A가 요 메인 코드에서는 실제로 여기서 프린트 A 해보면은 프린트 A 해보면 50이 됩니다. 여기서 프린트 A 하면은 100이 출력이 되겠지만 요 메인 코드는 함수를 갖다 오더라도 실제로 함수 값이 변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는 뭘 보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만 예외예요. 리스트는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 리스트를 L을 1, 3, 5, 7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L2는 그다음에 뭐 펑션 뭐 L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L이라는 리스트를 받아서 뭐 작업을 막 한다고 하면은 이게 여기 메인 함수의 L 값에도 반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리스트가 원소가 되게 많겠죠. 한 100만 개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얘가 함수를 받았을 때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잖아.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원본이 변형을 안 받겠죠. 근데 파이썬에서 만약에 뭐 리스트 원소가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있으면은 복사본 만드는 게 일이 되잖아. 그죠? 네. 그래 가지고 파이썬에서는 예외적으로 함수의 요 인자에다가 리스트가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값이 들어갈 때랑 리스트 들어갈 때랑 처리가 달라요. 리스트라면 그 리스트 원본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L에다가 L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LORG를 받고 요게 콜론이 없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LORG가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됐고 이게 지금 LORG가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다른 변수라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A는 B라고 하면은 B가 근데 50이야. 그러면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때 이야기했었죠. 어딘가에 50이 있고 이게 지금 B가 가리키는 건데
우변을 다 계산해서 50이 나오니까 그 50을 메모리 어딘가에 따로 만들고 얘가 A가 가리키게 하잖아요. B를 바꿔도 A에 지장을 안 받죠. 그런데 리스트는 예외적으로 LORG라고 L을 LORG로 해버리면 값을 복사하지 않고 L을 그냥 얘가 또 똑같은 데를 가리켜버려요. 예. 그러니까 LORG를 바꾸면 L도 바뀌어요. 복사본을 만들지 않는 거지. 예. 그런데 우리는 원본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게 목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요 뒤에 이렇게 값을 붙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로 값을 읽어와서 여기다가 배열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복사본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예. 조금 어려운 이야기, 좀 디테일한 이야기인데 리스트가 약간 예외적으로 작동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없나요? 없다면 숙제를 해야지. 그러면 집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집에 가면은 이제 그 도움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게 문제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정렬을 우리가 3개 배웠습니다. 그죠?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 3개를 배웠는데 그 3개가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번 재보세요. 각 정렬 방법대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을 재보면 됩니다. 시간을 재는 방법은 이렇게 재면 됩니다. 맨 처음 위에다가 코드에다가 메인 코드에다가 import time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렬 함수를 어디서 부르겠죠, 그죠? 메인 펑션 안에서 얻는 거 부르겠죠. 아까 sort, selection, sort insertion, sort bubble 하는 식으로 불렀을 거란 말이죠. 그 부르기 직전에 요 함수를 호출합니다. time.time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걔를 t1에다가 저장해주고 함수가 끝나자마자 time.time을 또 똑같이 줍니다. t2라고 하면은 그래서 t2하고 t1의 차이를 계산하면은 요 함수를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을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함수인 겁니다.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함수인 건데 그래서 요 함수를 콜하기 직전에 시간을 가져오고 함수를 불러서 결과 끝나자마자 시간을 또 가져오면은 요거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t2-t1 하면은 시간을 잴 수 있습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0 하는 이유는 이걸 하면은 단위가 초거든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엄청 빨리 엔터 치면 그냥 거의 바로 나와요. 숫자가 되게 짧거든요. 곱하기 1000 하면은 단위가 밀리세컨드 단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숫자를 적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것들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시간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숫자를 적어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 18개의 시간을 적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배열이 완전히 이미 정렬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배열이 예를 들면 원소가 1000개짜리인데 1부터 1000까지예요. 혹은 뭐 0부터 999에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1000개짜리인데 완벽하게 이미 정렬되어 있어. 그것을 다시 정렬해라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재면 됩니다. 선택 정렬 알고리즘으로. 예, 완전히 정렬되어 있는 배열 이미 1000개를 삽입 정렬로 넣었을 때 걸리는 시간. 예, 완전히 1000개짜리 완전히 정렬되어 있는 것을 버블 정렬로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재면 되고 그 다음에 완전 역정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999, 988, 987 이렇게 돼서 1까지 줄어드는 1000부터 1까지 되어 있는 완벽하게 역순으로 되어 있는 배열을 여기다가 선택 정렬에다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그거를 삽입 정렬로, 그거를 버블 정렬로 처리하면 각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재보고 무작위는 랜덤하게 만든 거. 우리 랜덤하게 만드는 법 알죠, 그죠? 예, 랜덤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데 랜덤 샘플 하면 됩니다. 예, 랜덤하게 만들었을 때 그거를 선택, 삽입, 버블로 했을 때 1000개짜리 하는데 각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재보고 그러면은 9번 해야 되겠죠, 그죠? 예, 9번 하는 거를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원소가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로 늘렸을 때, 즉 얘를 10배 늘리면 원소가 10배 늘어나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10배 너무 많은가? 괜찮을 거야.
예,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잘 버텨줄 겁니다. 예. 예. 만 개 샘플, 그러니까 완전 정렬, 완전 역정렬, 무작위 정렬의 배열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각각 배열 3개를 만들고 예, 걔를 선택 삽입 버블에 의해서 정렬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재봐서,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은 요걸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당연히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코드를 짜보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다 파워포인트에 코드가 짜져 있으니까 예, 그거 잘 조립해가지고 메인 코드 만들어 보세요 하는 게 첫 번째 숙제인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재보면 됩니다. 그 실제로 정렬하는 그 함수를 부르는 부분, 그 앞 뒤로 예, 시간을 가져와서 그 둘의 차이를 계산하면은 시간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걔를 재서 실제로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빠른가? 그게 그리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가? 아니면은 예, 걔 중에 어떤 녀석은 어떤 때 특별하게 잘 빨리 작동하는 게 있는가? 예, 이런 거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런 거 해보면 되고, 그래서 그게 그리고 1000개에서 10,000개로 늘리면 데이터가 10배가 늘어났죠? 데이터가 10배로 늘어날 때 정렬 시간은 얼마나 더 걸릴까? 예, 10배가 늘어났을 때 10배가 더 걸리면은 해피한 알고리즘이겠죠? 예, 데이터가 10배가 됐다고 해서 시간이 10배 정도만 더 늘어나면 예, 꽤나 해피한 알고리즘입니다. 예, 10배인데 지금 실제로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10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예, 얼마나 걸릴지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배운 정렬 방법 3개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2개만 골라서 셋 중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만해 보이는 거, 안 만만해 보이면 어쩔 수 없지만 만만해 보이는 거 2개를 골라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크기가 작은 순에서 큰 순서대로 가게 정렬이 되죠. 그죠? 근데 그 안에 걸 적당히 부등호를 바꾸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크기가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대로 정렬되도록 알고리즘을 고치는 겁니다. 네, 당연히 뭐 L.reverse 쓰면 안 됩니다. 예, 그 당연한 거고 그거 쓰면 안 되는 거고, 예, 그 우리가 배운 알고리즘의 적당히 부등호 방향을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예, 크기가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대로 정렬되도록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예, 3개 중에 2개를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질문 이해가 되시나요? 예, 좋습니다.